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진료비 가산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지금 급여나 본인 부담금 계속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좀 복잡한가요? 네, 복잡하지 않아요. 처음에 어렵다라고 느끼겠지만 이 부분들이 한번 들으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진료비 구성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 첫 번째, 이 진료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구성에 어디가 가산이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산율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비 구성.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죠. 자, 처음에 어떠한 행위를 집어넣었을 때 환자분을 잘 접수했다라고 하면 초재진이 잘 맞는지, 자, 기본 진찰료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발치, 엔도, 뭐 기타 등등 오늘 했던 행위에 대한 행위 수가가 들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한 약제, 특히 치과에서는 리도카인을 대표적으로 많이 쓰죠. 자, 리도카인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약제 수가들. 자, 그리고 재료, 버나, 실크. 자, 이런 재료들에 대한 재료 수가가 따로 입력이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잘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총 진료비와 함께 그 본인 부담금이 정해질 거예요. 자, 총 진료비가 들어져 있고 여기에 본인 부담금 되어져 있는데 이 마지막 칸에는 진료 행위의 가산율이 붙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진료 행위 가산율의 대표적인 거는 종별 가산율이에요. 자, 종별은 자, 우리가 의료급여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다르죠. 자,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 한번 그 사례 얘기 들었죠? 저희 치과 이야기. 자, 병원급일 때 컴플레인이 그렇게 많았던 경우에 의원급으로 돌렸을 때 본인 부담금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낮아지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좀 더 줄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치과에서 개원하는 대형 치과는 대부분 환자분의 본인 부담금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의원급으로 많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의원급이냐 병원급이냐에 따라서 행위 가산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 진료비를 더불어서 환자분이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 내어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환자분들이 똑같이 보험에 관련된 임플란트 1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금액이 보면 치과의원에 내어냈을 때 12만 4천 원, 그죠? 자, 치과병원에는 12만 9천 원. 자, 이렇게 금액이 이미 수가가 좀 더 달라져 있는 부분에다가 자, 총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 또한 차익을 나타내죠. 자, 여기에 있는 의원급에 내어냈을 때는 1단계가 3만 7천 원. 자, 병원급에서는 3만 8,900원.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처럼 금액에 저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저희 치과가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자, 드레싱 비용에 200원 차이, 300원 차이 때문에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저기 밑에 치과는 이런데 왜 니네 치과는 이렇게 금액이 비싸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종별에 따라서 이 가산율이 다르다는 거는 환자분들이 인지하면 당연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환자분이 잘 인지를 못한다라고 하시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면 상관없지만 자, 이 금액 차이를 물어보셨을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간혹 우리가 가산율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가산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산이라는 거는 더할 가와 세말 산자를 써서 더해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베이스가 되어야만 다음 장에 있는 가산율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30% 가산을 볼게요. 30%가 가산인데 총 진료비가 오늘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000원 총 진료비가 100%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30% 가산한다. 그러면 10,000원의 30%는 얼마? 3,000원이죠. 이 3,000원을 계속 가산을 해서 더해서 얼마 주는 거예요? 13,000원. 자, 그러면 그 표에 있는 총 가산 진료비의 퍼센테이지는 130%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50% 가산이다 라고 하면 10,000원일 때 5,000원을 더 줘서 15,000원이 되는 거고요. 100% 가산이다. 10,000원일 때 10,000원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그러면 20,000원이 되겠죠. 이걸 200%겠네요. 자, 이렇게 30% 가산, 50% 가산.
100% 가산. 이 자체의 용어를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특히 보험을 처음 공부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취준생과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30% 가산을 이해를 못해요. 50% 가산이 어떤 의미인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산은 이 정의를 먼저 기억하시고 이렇게 더해서 조금 더 수가를 인정해주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산의 정의를 알았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가산율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어떤 부분이 가산율이, 가산이 돼서 조금 더 본인 부담금이든 치과에 조금 더 이로운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공휴일 진료입니다. 자, 공휴일 보면 정의 이렇게 적혀져 있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자, 즉, 빨간 글씨, 그죠? 자, 공식적인 국가에서 지정한 빨간 글씨는 공휴일로 봅니다. 자, 우리가 구정이나 설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달력에 빨간 글씨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 선거, 그러면 선거일은 공휴일일까요? 아닐까요? 공휴일이 맞습니다. 왜? 국가에서 지정한 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들 다 일 안 하고 쉬잖아요. 그죠? 빨간 글씨 다 쉬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산을 주겠다라고 해서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이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은 기본 진찰료의 30% 가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기본 진찰료의 30%. 자, 기본 진찰료 우리 앞에서 배웠죠? 뭐였어요? 초진, 재진의 30% 가산인 거예요. 행위료에 치석 제거를 하거나 발치를 하거나 여기에 가산이 아니에요. 기본 진찰료의 30%를 가산한다. 자, 또는 마취인 경우에는 응급일 경우. 자, 마취료의 응급일 경우는 50%도 가산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응급에 관련된 부분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자, 공휴일 진료는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내원했을 때 평일날 내원하게 되면 빨간 글씨 아닌 날 내원했을 때는 자, 저렇게 15,490원이 뜹니다. 자, 하지만 공휴일 초진 빨간 글씨에 내원했을 때는 19,740원이 뜨네요. 그죠? 금액이 30%가 가산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행위 수가가 아닌 초진, 재진의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때 달라지는 거 잘 보세요. 총 진료비가 15,000원이었던 게 가산이 돼서 19,000원이 됐고 본인 부담금 또한 4,600원이 5,900원이 됐죠. 이렇게 금액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빨간 글씨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게 된 경우는 환자분이 본인 부담금이 좀 높아져요. 자, 이런 부분 또한 환자분들에게도 인식을 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때 아까 제가 한 번 더 언급할 부분. 응급일 경우에 50% 가산한다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경우죠. 자, 오후 7시에, 저녁 7시에 저녁에 야간에 지금 오셨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응급으로 아이가 넘어져서 신경치료를 해야 된대요. 자,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마취를 했고 이 마취료의 50% 가산이 되는 게 맞을까요? 자, 응급이니까 가능할까요? 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답을 보면, 자, 저녁에 있는 특히 야간 진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이길 9시까지는 특히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서 마취를 시행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단, 언제 기준으로? 마취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보셔야 될 거. 50%라는 거,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의 응급이란 여기에 보시면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에 해당되는 증상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결론은 치과에서 마취료 5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휴일은 아까 기본 진찰료의 30%가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응급의 마취 50%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이 운영된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휴일 진료 외에 특히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는 많이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야간 진료입니다. 자, 남들 퇴근하고 집에 가는 시간에 우리는 남아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국가에서 가산 조금 더 더해서 금액을 더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평일 야간 시간은 오후에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입니다. 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네, 그 다음날 9시까지죠. 자, 치과의원은 토요일 오전에도 가산이 됩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병원급은요, 치과 병원급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가산이 되지만 치과 의원급은 토요일 오전에 오전 진료 또한 토요일 가산제로 적용이 됩니다. 자, 토요일 날 열심히 일을 했고 또는 토요일에 치과 의원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국책 사업인 거죠. 자, 그래서 치과 의원은 토요일 날 가산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하루 종일 가산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가산의 항목은요. 아까처럼 초진, 재진, 기본 진찰료의 30% 가산이 되어져 있고요. 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보시면 야간 초진, 야간 재진이라고 되어져 있고, 자, 이렇게 야간 초진과 야간 재진으로 되어져 있을 때 15,000원 하던 금액이 가산이 돼서 19,000원이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 반드시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야간 진료, 자,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거 있죠? 자, 환자분이 5시 50분에 접수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환자분이 수납을 6시 반에 하셨더니 6시 반에 저렇게 시간이 뜨는 거예요. 자, 이 환자분이 5시 50분에 접수하셨고 5시 50분에 진료를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야간 진료는 아닙니다. 자, 왜? 진료 시각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진료 시작 시각. 자, 진료 마감 시각이 아니에요. 끝나는 종점 시각이 아니라 진료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각이 6시 이전이냐 이후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 따라서 야간 초진과 야간 재진은 각각의 본인 부담금이 또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소아에 대해서 야간 진료를 조금 더 가산을 하겠다. 자, 소아 환자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만 6세 미만. 자, 여기 보시면 만 6세 미만에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자, 요 사이에 소아 아이들을 봤을 때는 몇 프로를 준다? 100% 가산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보통 소아 아이를 다루는 건 굉장히 어려워서 협조도가 좀 많이 끌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일반 성인의 2배, 3배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소아가 초진으로 내원했을 때, 자, 평일에 내원하게 되면 이게 16,510원입니다. 자, 그런데 야간 초진에 왔다. 자, 보통 통상적으로 한 7시, 여기 보면 7시 59분에 제가 체킹 해놨네요. 7시 59분에 왔다. 라고 하시면 2750원. 그죠? 자, 그런데 심야 야간으로 왔다. 라고 하시면 8시 이후에요. 저녁 8시 15분. 자, 이렇게 내원했을 때는 몇 배? 2배를 주는 거죠. 100% 가산. 그러니까 여기에는 3650원이 뜨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각각의 시간별로 이 소아에 똑같은 아이지만 야간에 왔는지 정말 심야 시간이 저녁 8시 이후에 왔는지에 따라서 각각 금액이 다르고요. 자, 이 금액의 초진이 진료 구분이 전부 다 다른다라고 하시면 또 달라진 건 뭐가 있죠? 본인 부담금. 3,400원이 4,300원이 됐고 6,400원까지 건너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요, 야간 진료를 많이 겨냥한 치과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소아 아이들은 특히나 부모님이 직장을 퇴근하고 같이 치과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아 야간 초진, 야간 심야 초진 이런 경우에 조금 더 고액에 있는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소아 진료는 특히 야간을 좀 많이 오전은 쉬고 오후에 진료를 스타트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운영상 8시간을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환자의 대상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시스템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소아 진료의 각각의 나이에 따라서 만 1세, 만 6세 미만, 만 8세 미만에 각각의 가산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가산 항목에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죠? 일단 저렇게 표에 나오면 일단 복잡해. 그죠? 자, 그렇지만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만 1세에서 6세에는 초진, 재진, 마취료, 방사선 이런 부분들이 가산이 됩니다. 자, 초재진을 한번 좀 보면 자, 만 1세 미만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 소아의 초진은 가산이 됐을 때 17,950원입니다. 자, 그런데 소아 미만의 그 6세 미만 초진은 16,510원. 자, 일반 건강보험은 15,490원. 자, 각각의 이렇게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 가산율이 각각이 다르다 보면 본인 부담금도 똑같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소화진료에 따라서 각각의 아까 나이에 따라서 만 1세 미만이냐 6세 미만이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초재진이. 자, 이번에는 8세 미만입니다. 자, 8세 미만에게 주는 방법들은요. 특히 행위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행위? 딱 정해져 있죠.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뭐 충전. 자, 그 다음에 근관치료 관련된 내용, 치면열구전세, 광주병 복합내진. 이 외에는 다른 내용들, 여기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 8세 미만의 이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30% 가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 항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되시고, 자, 소화진료에 똑같이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의 즉처를 했을 때, 지하의 즉처는 9,560원입니다. 자, 그런데 만 7세 미만의 이 아이 30%, 아까 8세 미만 30%라고 했죠? 즉처에 30% 가산했을 때 12,430원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의 해당 연령이 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이 계산돼서 본인 부담금을 다르게 뽑아주는 거죠. 똑같은 행위를 GI를 했다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특히 소아는 여러 파트의 나이가 있어요. 만 1세냐, 만 6세냐, 만 8세냐. 각각의 나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변환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노인 진료입니다. 자, 노인 진료인 경우. 특히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노인 진료에 대해서는요, 지금 만성질환에 관련된 약도 많이 드시고, 자, 그리고 전신질환에 관련된 모든 조금 다른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마취료에 대해서는 가산 항목이 30% 가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자, 발치를 했어요. 발치를 할 때 마취료가 보통 똑같이 구치발치를 했지만 8,910원이 구치발치는 똑같이 뜨죠. 하지만 마취에 있는 하치조신경이 4,900원짜리가 6,380원으로 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취료가 30% 가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30% 가산이 됐을 때 뭐가 달라진다? 본인 부담금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하는 연령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은 장애인 진료입니다. 장애인은 누구나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뇌성마비,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인. 자, 이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장애인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환자분의 수신자 조회를 해보시면요. 이 환자분이 정말 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았는지는 장애인 여부의 체크에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자, 장애인에서는 두 가지 가산을 냅니다. 하나는 진찰료 가산, 초진 재진이 9.03 더 주겠다라는 거죠. 자, 프로그램에 입력해보시면 일반 건강보험은 15,490원이 초진이, 자, 그런데 장애인 초진은 16,330원으로 되어져 있죠. 자, 이에 따라서 당연히 뭐도 달라진다? 본인 부담금도 달라지겠죠. 자, 이번에는 100% 가산인 행위 항목입니다. 진료 행위의 항목이에요. 자, 이 행위 수가에 대해서는 100% 가산이다. 자, 만약에 총 진료비가 1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 가산은 한 번 더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총 얼마? 20,000원이 총 진료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0% 가산이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항목 내용이 보통처치부터 충전이 들어가져 있고요. 자, 엔도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자, 여기에 발치술, 치면열구 전색술, 치석 제거 이런 부분까지만 들어있어요. 여기에 없는 항목은 100% 가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00% 가산되는 경우에, 자, 치석 제거 있었죠? 자, 치석 제거를 입력해 보시면, 자,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전학치석 제거 35,000원이 뜨죠. 자, 그런데 장애인은 한 번 더, 100% 가산이니까 한 번 더 그 금액만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35,150원이 되게, 요걸 추가로 더 주죠. 자, 그러면 본인 부담금 똑같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가산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더해서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수술료 가산입니다. 자, 수술료는 의원급을 조금 더 수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0% 가산되는 경우이고요. 마취료 또한 30% 가산 적용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 환산이 되실 부분들이에요. 자, 행위는 구강외과나 치주 파트에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아마 등장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외과에서는 특히 발치, 치조골 성형술, IND, 구강내소염술, 자, 또는 치주는 치주 소파술,
또는 침 박리소파술. 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됐을 때 가산을 주겠다 해서 수수료 가산이 따로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산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가산율 이제 어렵지 않죠? 자, 더해서 조금 더 세물 주겠다. 더해서 조금 더 본인 부담금과 총질보다 더 높아지는 부분이어서 자, 치과의 입장에서는 그 가산만큼 노동 강도나 여러 가지를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산율 처음에는 아마 조금 낯설고 어렵다라고 느끼겠지만 이렇게 정리하셔서 한 번 더 공부해 두시면 보험 청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시간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